오늘은 그 무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지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이제 거짓 신고한 무고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형이 중요하죠. 실형. 제니키드에서 신고하러 부추기자 허위 신고해가지고 결국은 일령이 선고됐다 이런 건데, 자, 실형이 선고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죠. 남편이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40대 여성이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고, 집유도 아니고 징역 1년의 실형은 실제로 깜빵가 살아야 된다는 건데, 21년 6월 새벽에 파출소 사무실에서 이틀 전 밤 11시 40분 남편 지인 B씨 승용차 안에서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 취지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해가지고 이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강간당했다. 근데 이제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지만, 자, 평소 B씨가 집에 찾아와서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집에서 돈을 빌려가가지고 갚지 않는 등의 일로 반감을 품었다. 하하,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술 먹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자, 아무튼 근데 그래서 반감을 품고 남편의 친인척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허위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하고, 그러니까 친척들이 야, 신고해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허위 신고를 한 거죠. 이제 판사가 피무고인, 무고 당한 사람이죠. B씨는 성범죄 피의자 신문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를 당해서, 그럼 대부분 이제 피해자가 이런 일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신고를 했겠냐라고 이제 처음에 믿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B씨가 피무고 사실로 가정에 불화가 생겨 다투다가 엄독해 중환자 입원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거도 이해가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다루기도 했고 실제 상담했던 것 중에서 이혼 한단 말이에요. 이혼. 결국은 이제 혐의 없음으로 나중에 이제 억울하게 밝혀져도 이 무고죠. 고소 당한 사람이 혐의 없음으로 이제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 제명이 성 관련되는 거다라고 하면 배우자는 배신감을 많이 느끼죠. 그러던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결국 이제 이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어도 결국은 또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까지 고려가 됐겠죠. A씨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무고죄 취지에 대해서 얘기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이 무고 당한 사람, 피무고인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서 이 매우 중대한 범죄, 그래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이건 나쁘게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자칫 잘못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해가지고 하면 이제 무고로 심지어 이게 실형이 선고됐다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실제로 성범죄 가해를 가한 피고소인들이 이제 이게 무고로 역고소 내지는 맞고소를 하잖아요. 압박 수단으로 고소인을, 이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실제로 이제 피해를 당했다는 전제 하에 일관된 진술을 하시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무고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허위 사실이 문제인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피해를 당했는데 뭐 법리적으로 나는 이런 죄라고 생각해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사실은 그게 그런 식으로 죄가 되지 않더라도 무고로 처벌되진 않으니까 그런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있지도 않은 사실,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성범죄로 실제 처벌받지는 않았다. 이 B씨가 이게 굉장히 언제 억울한 경우는 이렇게 해서 피해자 말만 듣고 실제로 처벌까지 받았으면 더 억울할 뻔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로 실형이 나왔다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거짓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요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이거 비슷한 거긴 한데, 이게 그죠? 이거는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남편 지인 12명한테 지적장 여성 성범죄 의혹,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건도 있었는데, 이 피해자의 이제 딸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후유증으로 지적 장애를 갖게 됐죠. 피해자가. 그래서 견적은 굉장히 이제 낮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합의하자면 돈 때문에 이렇게 한다. 딸이 맥락에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근데 이제 기사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남자들이 계속 찾아와서 집에서 살기가 무섭다고 털어놨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그전에도 아빠가 살아 계시고 엄마가 무서워 말을 못했던 것 같다. 근데 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남편의 친척이나 친구였고 뭐 개 모임이나 업무상 관계로 밀접하게 엮인 이웃 사촌들이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근데 피해자들은 또 다 부인하겠죠. 아니 뭐 오늘 그리고 또 이 딸은 합의금 송금 관련해서 합의 볼 생각도 없고 돈도 필요 없다. 도롱돈 받고 싶지 않다. 처벌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아마 검찰에 넘겨졌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 중간간 이런 걸로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에서 7년 구형했고 이런 건이 있는데 이제 의외로 이제 면식범 지인으로부터 이 성폭행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제 무고를 살펴봤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요건에서 이 피해자와 이제 피해자의 딸이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이거 요건도 무고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거짓말하고 있다. 라고 하면 댓글에 1번 아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2번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